대표님 뭐 하세요? 오셨어요.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메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연구원하고 대학 겸임교수 시간 강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제가 ESG, 작년에 주식시장이 화두였는데 ESG 경영 관련해서 지금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관련된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책이 되게 많으시네요. 근데 실제로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식책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주식 강의할 때 주식책 안 본다고 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게 새벽에 많이 사요. 감성 충만할 때 뭔가 좀 사고 싶은데 제가 유일하게 본 책이 이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읽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스타일이 다 이렇게 무조건 밑줄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들은 하나도 안 읽은 겁니다. 책 콘텐츠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재테크 책을 리뷰하는 것들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끊어져, 안 따져가지고 로고 노출되나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라떼. 원두의 풍미가 약간 케냐에 온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북카페 세모에서 만드는 비스커트 치즈 케이크인데 디저트 좋아하세요? 그래요? 살이 많이 쪘어요. 좀 통통입니다. 통통이. 가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주문을 시켜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2분 거리거든요. 북카페 세모가. 가끔 시켜서 이렇게 먹어보고 포장 상태라든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술도 있더라고요. 사실 술을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위스키나 이런 종류 주테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주류세가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갈 때마다 2병씩, 최근에는 2병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오면은 물론 이걸 되팔지는 못하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마시는데 백화점에서 사는 거에 거의 반 가격이기 때문에 로얄 샬루트 같은 경우도 백화점에서 이거 한 60만 원대 하거든요. 저는 면세점에서 한 25만 원이면 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은 게 술이 한 200병 정도 됩니다. 사업이나 이런 게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좋은 사람들 불러서 한 병씩 먹으려고 하고 그 관심이 그대로 이제 에센셜 H의 칵테일 바를 올해 3월달에 건대 입구역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위스키에 대한 공부, 와인에 대한 공부들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종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식 콘텐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전업 투자자인가 그래서 좀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저는 일단 메인 직업은 아까 ESG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법학으로 학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 박사 수료까지를 했는데 대학에서 연구원 하고 있고 겸임교수, 시간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학에서 나눠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인 직업이라고는 할 수 있죠. 교양 과목은 국제 경제에 관한 거 하나 하고 있고 재테크하고 마케팅에 관한 교양 과목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건대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계시는데 건대에서 카페도 하시는 거네요? 네, 에센셜 H. 수제 디저트를 만드는 북카페 세모. 북카페 세모는 벌써 5년 됐어요. 건대 입구역에서 사실 5년 동안 카페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때는 순위에서 3위, 4위 나올 적도 있었고 지금은 물론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조금 순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배달로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다 배달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매장에서 직접 다 모든 디저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자부심은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에는 100개가 넘는 카페가 있지만 디저트를 직접 생산하는 카페는 드물거든요. 한 10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것들도 많이 했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3가지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을 했고요. 청렴 창업 사관학교도 졸업을 해서 거기에서 스타트업을 하나 설립하게 됐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거를 좀 더 키웠을 텐데 스터디 모의맵이었는데 코로나가 하필 터지자마자 모의맵이 출시되는 바람에 사실 현재는 조금 론칭해서 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아직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것을 론칭을 할지 최근에 좀 관심 있는 재테크 모임 관련한 앱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론칭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 기획하고 강의 중계는 또 뭐예요? 제가 매달 하는 재테크 강의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든지 본인이 지식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나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들, 나는 주식을 한 달을 했으면 주식 계좌 개설도 안 한 사람한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지식 서비스 창업은 한 푼도 들지 않는 창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겸업금지 의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비정기적 강연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강연 중계. 강연이 그래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연결만 해주는 거죠. 연결. 제가 데뷔시킨 강사가 100명이 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연하는 무대를 저는 만들어주는 그것도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강연의 10% 정도. 타링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그 정도 받거든요.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하셨었다고. 제가 사실 7년 동안의 재테크 히스토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거는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브랜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카페를 차릴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된 거고 블로그로 많은 사람을 모객해서 뭐 강연도 열리게 된 거고 블로그는 직장인이든 주부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뭐 체험단이라든지 CPC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부수익을 내고 있고 저는 블로그 강사로도 약 2,000명 정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수익만 해도 뭐 억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6번째는 부동산 경매 강사. 젊은 부자들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나서 처음에 했었던 건 부동산 경매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가 그 당시에 경험을 하고 있었고 사회 초년생들한테 경매 입찰 과정서부터 입찰 법원에 가서 입찰계를 직접 작성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많이 강의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운명과도 같이 2020년 11월에 주식을 만나면서 갑자기 주식으로 이렇게 좀 방향성을 많이 틀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콘텐츠 올렸었던 것 중에 초반에는 경매 콘텐츠도 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르치는 게 들어간 거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카페를 5곳, 10곳 프랜차이즈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출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라는 게 있고, 고정비, 점점 증가하는 인건비라든지 점점 증가하는 월세, 10년이 지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리스크가 산재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나는 카페를 한 곳만 운영하더라도 카페 창업 강의를 하는 게 낫겠다. 카페 창업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게 당연히 낫죠. 신뢰성도 있고 실제로 교육할 수도 있고 레시피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지하는 입장도 좀 있고요. 저는 이게 더 잘 된다고 해서 더 늘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효율성이 카페 창업으로 제가 올인하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창업의 과정을 경험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페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강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네. 주식 유튜버 활동을 4년 동안 네, 350에서 400 정도 꾸준하게 1년 반째 나오고 있고요. 재테크 강의 때도 매번 강조하는 건데, 전략 자체를 유튜브를 10만, 20만을 키우겠다는 전략은 사실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워낙 콘텐츠도 워낙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보다는 차라리 10,000명을 모으더라도 이 안에서 나를 정말 이해하고 내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멤버십 영상을 만드는 거죠. 주식 유튜버들은 20년도, 21년도에는 불같이 일어났다가 그때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맞았거든요. 어떤 종목을 찍어도 많이 올라가고 두세 배 상승하고 자신감을 다 갖던 분들이 작년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방송을 해도 다 틀리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작년에 올린 방송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70% 이상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모든 기록들은 제가 올린 500개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누구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로는 애견 펜션. 그 농어촌 민박업으로 잠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분쟁이 있어서 현재는 숙박업으로 아예 전환을 해서 리모델링을 9월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월달에 재오픈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있는 펜션일 뿐이거든요. 한 30-40평대의 작은 집인데, 이제 애견 펜션이라는 컨셉을 입혀서 운동장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시골로 관광지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로는 공간임대업. 공간임대업은 맛보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파티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파티룸 사업을 제 주변에도 10몇 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약간 버려진 공간이에요. 지하의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임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강연을 할 때도 있고요. 뭐 촬영대관이라든지 브라이덜 샤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서 뭐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고, 한 번의 사이클을 경험했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을 내년에는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확장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0번째로는 젊은 부자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젊은 부자들은 20대, 30대 분들, 저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너무 또 비싼 돈으로 1000만원짜리 강의, 500만원짜리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 강의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인트로 강의 정도는 10만원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재테크 스터디 같은 응보습관 만들기 스터디는 3년간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견 카페, 훈훈 카페. 네, 일단 가칭은 훈훈 카페고, 훈훈 카페, 훈훈 애견 수영장, 훈훈 애견 운동장인데, 이거에 대한 콘텐츠들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식 영상이 현재까지는 주로 올라오고 있지만, 주식이 12가지 재테크 중에 단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땐 당연히 부동산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다른 거를 해야지, 굳이 내가 주식시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애견 운동장이라는 또는 애견 수영장이라는 것들도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애견 카페를 건축하는 과정, 1억 5천이란 돈으로 도심에 임차를 해서 그 돈을 다 회수도 못하고 날리는 게 아니라 아예 내 땅에 한 1억 5천 정도를 들여서 건축하는 과정을 콘텐츠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개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이버 어학사전에 직업이란 단어를 치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고요, 취미를 쳐보면은 즐기면서 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는 후자 쪽인 거죠. 메인 잡인 2가지 연구원과 뭐 겸임교수 이런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당연히 근로를 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제가 확장하고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사업은 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제 죽어가는 건가요? 여기 좀 이거 시들었네요. 시들으면은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게 새로운 촉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촉.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만 해도 약 10개 정도의 잎사귀가 있었는데, 제가 이미 1년 사이에 한 6개 정도 잘라냈거든요. 경쟁력이 없는 것들, 시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지만 새로운 촉이 더 크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장의 콘텐츠도
영상도 나중에 찍겠지만 농장에서도 벌채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경쟁력 없는 나무들을 잘라내야지만 훨씬 더 강하고 굵은 나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10개 중에서 당연히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은 걸러내야죠. 뭐 한 몇 년 지나면 한 5개 정도 남지 않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